현재 모든 것이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계속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장에서 방금 들어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도시 방어를 위한 제한전입니다. 매일 밤 포크로스크에서는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르티치아, K-호르티치아 동부작전 사령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시 내에서 수색 및 공격 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침투를 시도하는 러시아군 부대를 식별하고 섬멸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도시 북부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으며 적의 위치가 발각될 때마다 즉각 제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무인기, 운용 요원을 소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전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구역에 관해서는 그것은 회색 지대입니다. 북부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회색에서 붉은색 지대로 간주되며 통제권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딥스테이트 맵 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전 중인 영토는 회색으로 표시되고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탈환한 곳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회색과 붉은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께 지도를 보여드린다 해도 정확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이번에는 지도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군이 도시 내부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명확하게 장악한 유일한 지역은 도시 북부뿐입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은 사실상 주인 없는 땅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된 목표는 도시 북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부 지역이 파블로흐랏, 펌마와 빌로히르스크, 빌노이 하에스코로로 이어지는 생명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이 함락되면 남부의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목표가 최대한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북부 사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당초 목표는 최소한 북부 지역이라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그 최소한의 목표가 최대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방어선이 유지되는 한 설령 도시 남부에서 철수해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그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북부 거점이 무너지면 포크로스크는 완전히 포위될 것이며 이는 인접한 미른데아우 오라드시의 방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에서 대규모로 철수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부 사령부 보고에 따르면 교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었다는 일부 논평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어떠한 그런 정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한계선은 전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은 드론 전쟁입니다. 운용 요원의 제거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드론 운용 요원들이 러시아군을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보병 투입은 제한적이며 거의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그 배경을 활용했거나 혹은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용 요원들이 재를 쓸어내듯 러시아군을 격퇴하며 전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물량 공세를 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측 드론 운용 요원들의 수와 질이 국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전쟁 전술의 핵심 축입니다. 드론 부대의 운용 유무 요원을 무력화하면 러시아군 자체의 기능도 마비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장 전투 스타일은 가옥 하나하나를 철저히 소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지가 아니라 적의 병력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전투적 정화 풀게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침투한 자들을 처형하듯 섬멸한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의 고층 건물에 진입했다는 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동부 사령부와 현장 기자들은 러시아가 아직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티치아, 동부작전 사령부, 우리 우크라이나 측이 현지 사령부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예, 보고서는 포크로우스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독립분석가들의 현장 분석은 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흐노이, 무츠노이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장 분석가의 견해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미지, 비디오,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러시아군이 도시 내 전략적 고지인 고층 건물들에 진입했음을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니며 도시의 일부가 사실상 절단된 것입니다. 고지를 통제하는 쪽이 시야와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도시 장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편으로는 조만간 포크로우스크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즉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잘라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이곳에 너무 많은 병력과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합니다. 1. 우크라이나가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2.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지킬 수 있다면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요한 자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가성비, 코스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상자 수가 너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티면서 러시아군을 소모시키고 러시아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여 영토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특정 시점에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크로우스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100% 일치된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포장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북동쪽으로 공장 방향으로 전개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고지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도시 북동쪽의 공장지대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측면에서의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보급로와 진격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비록 북동부 지역에 고립된 우크라이나 거점들이 남아있지만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동시에 포크로우스크 북쪽에서는 활공 폭탄 사발이 기록되는 등 격렬한 공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후방 지원 부대, 보급 및 중장갑 부대의 전개가 진행되며 전술적 압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러시아 병사가 동료를 어깨에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신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명확히 찍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메고 가는데 그 사람의 팔과 다리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덜렁거린다는 것은 마치 가죽 한 장으로 겨우 붙어 있는 것처럼 덜렁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은 별도의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유튜브 규정 위반이며 매우 심각한 장면이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 상황이 정말로 참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런 끔찍한 영상들이 많이 유출되었지만 천문연례 연릿 최근에는 검열 규정으로 인해 그런 영상들이 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크로우스크와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다시 등장하며 최전선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FAV 활공 폭탄입니다. 이전에는 약 70km 정도만 활공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폭탄에 작은 로켓 엔진 같은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날개를 개조하고 부스터 같은 것을 추가로 장착하여 그것을 미니 미사일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덕분에 70km였던 비행거리가 약 200km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방공 시스템을 피하면서 활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러시아 측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자 보급을 할 수 없습니다. 물자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의 병사들, 민간인을 포함한 이들에게 장비와 식량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투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물자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는 물자가 도달할 수 없다면 그곳에서의 작전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포크로우스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거나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에 봉착했지만 여전히 버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육가공 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타격으로 응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시 내의 오래된 육가공 공장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설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출입구와 주요 도로를 관측하기에 이상적인 방어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측은 정밀 소형 드론 공격으로 응수하며 침투 병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적의 거점 구축을 저지하는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의 완전한 거점 형성은 현재 저지되었지만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병력 차이, 우리는 1대 20의 국지전의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겪는 어려움은 1대 20으로 묘사되는 병력 차이에 있습니다. 현장 부대들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각 교전지 지점마다 막대한 양의 인력을 끊임없이 투입하며 인명 손실을 아끼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것은 군사 기술이나 전술이 아닌 양의 질을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디우스, 의 분석, 현재 포크로우스크 상황은 50대 50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게도 여전히 승리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세는 인명 경시에 기반한 압도적인 숫자의 우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해 전술은 포크로우스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소모의 위험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설령 포크로우스크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초요사의 도시 군집을 공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마토르스크나 슬로비안스크, 저희가 직접 크라마토르스크에 구호품을 전달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 팀원들이 그곳까지 약 15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물품을 그곳에 전달했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설령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더라도 그 다음 경로는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에게는 큰 성과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들은 철근 콘크리트 기반의 도시 요새로 견고화되어 방어 능력이 극도로 높습니다. 포크로우스크라는 도시 하나에 거의 2년을 소모한 러시아군에게 이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막대한 인력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분석은 현재의 징역 속도를 단순 계산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국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합니다. 그때 그들은 러시아 만세, 러시아가 이겼다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입한 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1대 20의 비율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게 이득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들도 러시아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운다면 우크라이나는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략으로 싸우고 러시아는 숫자로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단계에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크로우스크는 아마도 러시아의 중요한 거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크로우스크의 함락은 우크라이나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포크로우스크의 인프라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분석 내용과 1년 전의 분석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포크로우스크가 우크라이나에게 갖는 중요성, 그 이익과 불이익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운다는 전략은 환상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무익한 희생을 쌓아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침략 속도와 희생 규모로 볼 때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들은 포크로우스크 같은 상징적인 도시 하나에도 계속 고전하는 동안 러시아는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선전용의 작은 승리들만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의 승리는 이 도시를 점령했다 못고 선전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명의 바그너급 병사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승리나 전과는 끔찍한 숫자, 끝없는 희생과 자원으로 맞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로 나타난 결과만 봐서는 현실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술적 목표, 그것은 1제곱미터의 땅마다 적 분대를 섬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의 논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설령 포크로우스크를 잃는다 해도 그것은 전략적 패배가 아니라 일시적인 후퇴일 뿐입니다. 핵심 목표는 1제곱미터의 땅에서 최대한 많은 러시아군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상대적 자원을 마비시키기 위한 특화된 시간 전략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인적 자원과 무기 자산이 물리적으로 고갈될 때까지 버티는 지구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자유 문명의 가치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 전투는 전술적으로는 후퇴일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지속적인 전쟁의 일부입니다. 설령 포크로우스크가 점령당하더라도 그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며 러시아와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러시아가 작은 도시 하나를 빼앗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적의 병력을 최대한 소모시킬 것인가 하는 발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살아남는 한 국가는 존재하며 문명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쪽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겨루는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포크로우스크 전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패에 집착하는 것, 저도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이나 지금 일본에서도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운틴 게임, 마운트 게임. 누가 누구보다 뛰어난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재미있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마운틴 게임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지점에서 볼 때
이 구도 전체가 즉시 붕괴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포크로우스크는 포크로우스크이지만 이곳의 상황이 이토록 긴박해진 까닭은 러시아가 그들의 전력을 이곳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각도에서 본다면 제가 항상 말하는 새 시점, bird's eye view입니다. 만약 2,000, 3,000m 상공에서 내려다본다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감정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샤모로 되돌리는 상태입니다. 무는 일본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매우 기분 좋은 상태. 외국인들은 이 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를 제로제로로 간주하지만 일본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의 상태에 있을 때 위기 상황이나 전쟁을 바라보면 구도가 보이고 본질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에고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만약 에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병사를 위해, 군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포크로우스크에 그 정도의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거의 어리석은 짓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통찰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상대가 100엔짜리 주먹밥을 50엔으로 내립니다. 나는 40엔으로 내립니다. 저쪽이 30엔으로 내립니다. 그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손해만 남습니다. 사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오직 그 대결에만 쏟아부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에 피해 취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만약 그들도 의도적으로 따라 피해 취한다면 그들이 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낸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들이 전략적 후퇴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포크로우스크가 1-2달 만에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후퇴가 있더라도 만약 우크라이나의 소모 비용이 적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